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한남마중물협동조합 함께 만들어요 세 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할 텐데요. 성공과 실패, 스페인의 몬드라곤,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한국의 성미산마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화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주제는 협동조합 모델로서 성공한 모델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인데요. 성공이란 개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저의 생각, 오답노트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한국의 성미산마을을 살펴볼 텐데요.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창출하는 거대한 협동조합입니다. 역사가 한 60년 이상 된 협동조합이고, 저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이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이 몬드라곤 모델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는 이거와 반대로 아주 작은 200~300명의 생태 공동체입니다.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라는 지역에서 생태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미산마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우리 아이들 3명을 공동 육아하면서 이모저모로 참여하고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성미산마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이것도 하여튼 사전으로 살펴보면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에 대해서는 약간의 히스테리가 있죠.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반 이상은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고, 나아가 이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의미 있는 도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확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은 이게 성공이잖아요. 800만 분의 1이라고, 벼락을 2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라고 누군가 그랬는데 굉장한 거죠. 그런데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의 타자의 3할이다 그러면 굉장히 3할 타자 그러면 잘 치는 타자로 보는데, 이게 뭐냐면 30%, 100개 중에 30개, 10번의 타석에 섰을 때 3번만 성공해도 굉장히 성공한 타자라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는 7번 실패해도, 70%를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확률이 있고, 제가 지나간 일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시도한 것 중에 한 10% 정도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90%는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제목의 오답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오답노트라는 개념을 써놓은 건 뭐냐면, 제 인생은 결국 성공한 것만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 쌓여있는 것은 내가 실패한 90%의 실패가 거름이 되어서 결국 나의 10%만큼이라도 성공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에 대한 개념으로서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이 상대적 성공이냐 절대적 성공이냐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이겼을 때 성공한다고 이렇게 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성공관념이 주는 굉장히 좀 나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누구는 실패한 것이죠. 결국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모델로 볼 때는 모두가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필요한데 상대적 성공보다는 절대적 성공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평가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설정한 이게 적정한 목표였다고 가정하에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 자신보다 나아졌는가, 그러면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살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성공보다는 인생의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공 요인도 중요하고 실패 요인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라든가 제가 보는 사례에서도 성공 요인만 강조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1년 있어 왔지만 거의 90% 이상 연구개발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패하는 연구자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발전이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성공할 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험적인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 분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결국 오답노트를 얼마나 잘 하느냐, 잘 만들어내서 그것을 다시 인생에 반영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조직,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100% 성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사례 분석할 때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은 반면에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실패에 대한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행정이라고 하는 걸 저는 plan, do, see, feedback,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평가와 환류, see,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저는 이제 C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이 일기를 쓰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는 진정으로 좀 한번 리뷰해보고 그것을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플랜에 해당하고, 마지막 끝에 이제 평가하고 이런 것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정말 진지하게 계획하고 밤에 일기를 쓰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밤에 일기를 쓰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저희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통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 몬드라곤에 대한 사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그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찾아가 보면 스페인의 정북쪽이죠. 그래서 결국 저 프랑스하고의 경계 위치점에 가면 저 빨갛게 찍혀 있는 거기가 몬드라곤 지역입니다.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바스크라는 원어, 지역 방언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스페인과 에스파냐,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일부는 프랑스에 속해 있고 일부는 바스크 지역이라는 것이 이쪽 스페인에 속해 있고 저희가 이야기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기푸즈코아라고 나오죠. 기푸즈코아라고 하는 그 주의 주도가 그 지역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스크어로는 아사라테, 몬드라곤, 그러니까 바스크 지역의 아사라테를 몬드라곤, 그러니까 스페인 말로 몬드라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페인 바스크 지역 기푸스코 주의 주도가 되겠고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인구 2만 명, 1인당 GDP 3만 4천 유로,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꽤 높은 GDP를 가지고 있죠.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아닙니다. 몬드라곤 이 협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속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실제 1956년에 울고라는 그 가전제품 만드는 제조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1992년에 몬드라곤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몬드라곤 그룹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몬드라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매출액은 뭐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조가 넘는 좀 16조라고 1.6조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오타가 났는데 일자리는 8만 81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이 한 24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 몬드라곤의 10배 이상 되는 것이죠. 16조 원이 맞는 거죠.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 16조 원이, 그러니까 240조 원이니까. 그리고 직원은 삼성전자는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비슷한데 매출액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매출액과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지만 몬드라곤은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매출액으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에 해당하고 스페인 대기업 분류를 할 때는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몬드라곤 그룹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협동조합 기업들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8만 818개의 조합이고, 밑에 이제 요거는 사회적인 활동으로서의 25.1 밀리언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몬드라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그림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꼭대기에 코퍼레이티브 컨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커미티, 거기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있고, 또 제너럴 카운셀에 프레지던트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총회, 상임위원회, 평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단위는 한 300개 정도의 세부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협동조합이 110개, 뭐 기타 기업 조직 유사한 것들이 179개, 자회사, 재단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으로 볼 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금융, 유통, 지식,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모체가 되는 건 맨 밑에 나와 있는 산업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은 은행업, 노동인민금고라고 하는 이런 금고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 보험업을 하고 있고요. 유통 부분은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 에어로스키라는 소매점, 생협과 유사한 소매점을 통해서 상품과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 모델이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지식을 창출하는 쪽에서의 대학교 하나, 기술연구소 12개, 또한 직업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몬드라곤 대학교가 있고요. 이켈란, 이데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또 다시 5개 분야로 나뉘어지고 182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몬드라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부님이 1915년에 태어나서 76년에 좀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시죠. 61세 사셨으니까.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41년에 바스크 지역에 신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북돋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1956년에 5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름 하나씩을 따가지고 울고르라고 하는 이제 파고르 가전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4가지 중요한 가치가 cooperation, 그죠? 협동과 그 다음에 participation, 참여, 그리고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그리고 innovation,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한 말씀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cooperation is the powerful lever that multiplie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레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 cooperation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르는 청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신앙생활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스크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처음에는 산업, 가전 이런 쪽에서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유통, 금융, 교육 등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몬드라곤 그룹 본부가 형성되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이직 피규어스, 어떤 기초적인 걸 보면은 세일즈로 따지면 11,280만 100만 유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로 따지면 한 8만 개, 투자로 따지면 451 100만 유로, 그 에비타로 따지면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업 세전 영업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000 유로가 되겠죠. 아마 이게 좀 더 봐야 돼. 1000만 유로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인의 그 몬드라곤이 이렇게 8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조직,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저 밑에 나와 있는 몬드라곤은 어떻게 2마리 토끼를 잡았나라는 1916년에 나온 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착한 책 가게에서 번역도 되어 있는 책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기에 성공했던 성공 배경으로 4가지를, 외생변수 2개, 내생변수 2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생변수로 호세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두 번째로 내수 시장의 특성,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내생변수로 보면은 이 협동조합이 신부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도덕률이 협동조합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세우신 말씀이 협동조합에 따르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열심을,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생 변수로는 이런 도덕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짜여진 내부 규칙들이 정관에 포함되고, 목적, 노동, 연대, 커뮤니티, 절제 등의 어떤 실천적인 정신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몬드라곤은 어떻게 2마리 토끼, 2마리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일자리도 잡고 매출액, 이런 수익성도 달성하는 그 두 부분을 어떻게 달성했느냐를 분석하는 책인데, 그 요인을 8대 영역에서 32가지 성공 요인을 뽑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번호로 가 있는 게 8대 영역이 되었고, 그 저 밑에 뒤에 가로 속에는 32번까지 번호를 달았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리더십과 응집력이 있었다. 초기에 호세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리더들의 모범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영역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게 결국 협동조합 원칙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사회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협동조합 원칙에 나와 있는 것들 지키고, 어떤 이윤국대화보다는 고용증대라고 하는 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익을 재투자, 그러니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해서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진흥기관 쪽에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책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으로 인간개발과 참여, 그렇죠? 인간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참여를 중요시하는 이런 조직 경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합의에 따라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협동조합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혁신 및 개선, 이것이 네 번째 영역에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습했고, 교육이 이루어졌고, 연구소를 설립했고,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혁신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으로 연대의 개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부 협동조합들 사이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다는 것이죠. 고용 쪽에서도 그렇고, 재무 쪽에서도 그렇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연대의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몬드라곤이 운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성과 지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협동조합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이지하게 게으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집중하고 수익성 원칙을 지키고, 중심축으로서의 노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급여 또 사회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조직으로서 고객 지향성,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력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인 제품,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이 고객 지향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프로세스와 사실에 입각한 경영. 이런 소설 쓰듯이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 사업 모델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도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에피션트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위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시작은 호세 마리아 신부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 이 그 몬드라곤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그러한 리더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이 책을, 출처에 나와 있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드라곤이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과 요인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사실상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2013년에 시작할 때 모체가 되었던 파고르라고 하는 FHOR, 그죠? 파고르라고 하는 가전업체가 파산을 하고 1,800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이런 것도 일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참고한 거는 10 Lessons from a Visit to Basque Corporation Confederate, 미국 사람인데 Jill 벤버그라고 하는 사람, 2017년에 이제 뉴스 나오죠. 50 by 50 Employee Ownership 뉴스에 실은 글을 토대로 하는데, 이러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이분도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13년에 파고르가 파산하고 실제 1,800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종의 이제 실패 사례고 오답노트가 되겠는데, 규모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 아니냐, 특히 그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에피션트를 생각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국제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이분들은 실제 그 오너십이 있는 조합원이 아닌 그러한 노동자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든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스피릿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업 조직에서 일하는 가운데 실제 정신이 무너지고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외적으로는 이분이 분석하는 내용, 탑 레벨의 경쟁에서 아시안
가전업체에 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당연히 우리 삼성과 LG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지금 뭐 TV든 뭐든 다 삼성과 LG가 주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경쟁력에서 결국 뒤졌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좀 경쟁에 뒤진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한 5년이 지난 1917년 현재 해고된 1,800명 중에서 재고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조직들에 이렇게 연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고용시키는데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3%에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쌍용차 문제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어떤 이 협동조합 공동체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몬드라곤 협동조합, 몬드라곤 그룹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공동체 경제를 통해 고용, 사회 안전망, 안전한 소비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대 영역 32항목 성공 요인을 분석해 봤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생 요인이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번딩,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적인 결속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합원 교육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생 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게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도 우리에게 맞는 어떤 시대적 사명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해야 되겠죠. 특히 현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대를 통한 외연 확장. 이것을 이제 우리 사회적 자본 연구할 때는 브리징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본딩뿐만 내부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외부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외딴 섬이 아니라 연결된 섬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첫 시간에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비즈니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작은 미들 레벨에서 공동소비, 유통, 농업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몬드라곤처럼 탑 레벨에 들어가기, 그런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더욱더 경영적인 마인드, 사업 마인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양한 조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집행조직 중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감사와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참여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밸런스, 균형을 갖추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지나친 사업 확장은 독이 될 수 있다. 공동체 경제 모델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본딩, 캐피탈을 강화하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형성해가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합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그래서 엄격한 조합원 교육을 마친 후 노동자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동육아를 한 10년 넘게 해봤지만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공동육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가 힘든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맞춰진 후에
직원 또는 노동자, 근로자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의 목표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총회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디스커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여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플랜 B든 C든, 그러니까 A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랜 B, C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서, 실제 이 문드라곤 전체 공동체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체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부도 하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 그 플러스 알파로서의 이런 사회 안전망을 가져갈 때 더욱 튼튼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신우회 때 모토로 삼았던 말씀인데, 아무튼 이 공동체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혼자 자기 방으로 굴러 들어가는 그 시간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0%, 7대3, 저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70%는 자유롭게 살도록 이렇게 사는 때, 가족도 그렇고 아무리 이제 개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한 30% 정도는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함께 어울려서 문화생활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특히 이제 조합원이 됐다 하면은 함께 모여서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성공 사례도 보고 실패 사례도 함께 디스커션 하는 사이에서 혼자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로 또 그걸로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만드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가 아니라 좀 함께 하는 것에 좀 익숙해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강의의 첫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가비오타스와 성미산 마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